안녕하십니까. 평택촌홈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3월 10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기술주 단기 가격 메리트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20% 이상 급등을 했고 다른 기술주들도 흐름이 좋았어요. 어제 나스닥이 괜찮았죠. 그동안에 나스닥이 너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가격 메리트가 단기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빠지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등락 결과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에 등락이 있었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역시 수급이 중요했어요.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어제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는데 장중에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역시 수급적으로 좋지 않았었고요. 또 미국 선물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면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을 본다고 하면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부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운송장비 부품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역시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하루였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종목들만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 흐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자 어떻습니까? 흐름이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출발도 괜찮았고요. 또 초반의 흐름도 괜찮았는데 결국은 쭉 빠졌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역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조금 약한 최근의 그 모습을 반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초반의 흐름은 괜찮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양시장이다. 수급이 좋지 않았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좋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어떤 매수 행태를 보면은 이 정도 수급으로 이렇게까지 흔들릴 만한 상황인가 생각도 들지만 역시 최근 시장은 좀 약하다. 그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초반에 흐름이 좋았었던 건 미국 시장의 강세, 어제 미국 시장이 괜찮았었죠. 특히 나스닥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박스권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 다시 또 이런 흐름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쨌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장중의 흐름은 미국 선물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약세로 더 전환이 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오늘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일부 종목들이 움직여주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었던 그런 모습이고요. 흐름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운송장비 부품 업종 테마주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업종이죠. 일부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졌어요. 전반적으로 다 움직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그런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역시 업종 자체가 괜찮은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봉수선생 현물 채팅방송 1개월 36만원 3개월 99만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을 때, 그리고 적당히 좋을 때, 보통, 그리고 좋지 않을 때 이렇게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초부터 끝까지 전부 다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러기는 어렵죠. 신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만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수익이 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이 계속 나아지는 모습, 그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나 무료 체험 3일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무료 체험 이벤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 무료 체험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좀 부담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또 무료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무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쨌든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 이때는 심적으로 좀 부담이 생기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이벤트 기간에 뭐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종목들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체험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제자 추가일 지급 이벤트 3월 한 달에 한해서 1개월당 5일씩 플러스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사실 뭐 이렇게 하기가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12개월이면 한 달이 무료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혜택이니까 꼭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종 종목 분석 주간 리포트 일요일에 게시를 하고 있고요. 4일 열람권이 5만원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한 분석과 종목을 또 골라드리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 카카오, 알테오젠 두 종목 골라봤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자 실적 기대감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뭐 조정받더라도 한번 움직이죠.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 하셨다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둘 다 뭐 전략이 똑같죠.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게 보면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위에서 매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뭐 이렇게 살짝 조정받으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밀린다고 하면은 또 단기에 괜찮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알테오젠은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에요.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는데요. 뭐 특별한 엄청난 이슈는 아니니까 적당히 위에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조정받으면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매매 결과 정치 테마주를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그렇습니다. 어떤 확실한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한번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끌고 가는 종목이 있고요. 또 신규로 추천한 종목, 그리고 단기로 보는 종목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에는 정치 테마주들이 괜찮고요. 중기적으로도 뭐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전망은 단기 반등이 예상이 되고요. 2900선을 주목하자. 2900 이탈하면은 위험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900선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 번 정도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하면서 흐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는 또 시장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충분히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겠죠. 지금은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목도 약해졌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생은 단기 상방 공략 한번 해보시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2900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은 빨리 또 손절하고 더 이상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상방 공략을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현물은 정치인 테마 그리고 단기에 강세를 보이는 개별주들을 공략을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였던 뭐 테마주들도 있죠. 쿠팡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정치인 테마주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00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 이탈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121선까지 그냥 쭉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뭐 박스권의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파생 같은 경우에는 상방 공략을 한번 해보자는 거고요. 2900선 이탈하면은 뭐 그때는 미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도 2900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한번 또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대응을 하는데 2900선 이탈했을 때는 비중도 줄이고 종목도 확 줄이고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약해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진 상황이니까 기준가를 정해가지고 반드시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은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을 하겠다 했으면은 곧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실패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밀리면은 손절하고 더 크게 밀리면 더 아래에서 매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종목에 대한 미련은 갖지 말자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3월 10일 이르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